미국에서 내 집 마련 후 추가로 드는 비용이 1년에 18,000달러로 4년 만에 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권총 구입과 마약 전과 사실을 숨기고 연방당국에 거짓말한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민간 부문 사업체 중 23.2%가 창업 후 1년 내에 파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워싱턴 DC의 창업 실패율은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송편버섯이 근육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월 영주권문호에서 취업 3순위는 1년 후 퇴했고 다른 범주에서도 느림보 진전을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내 집을 마련하면 보험과 부동산세, 유틸리티비를 비롯한 이른바 숨은 비용으로 1년에 18,000달러나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14,000여 달러보다 4년 동안 26%나 급증한 것입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7%로 급등해 주택 거래가 냉각됐음에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집값은 계속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기지를 얻어 주택 매입을 끝내는 클로징 비용도 수만 달러가 늘어나 있습니다. 게다가 새 들어 살 때에 비해 내 집을 마련하면 주택 소유자 보험, 부동산세, 유틸리티 빌 등 이른바 숨은 비용들도 급등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세도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기후재난에 따라 주택보험료도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서 중위 가격으로 43만 6,300달러짜리 단독주택을 사게 될 경우 추가 비용으로 평균 18,118달러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14,428달러에 비해 4년 동안 26% 오른 것입니다. 이 추가 비용에는 홈오너들이 사야 하는 주택보험과 카운티 당국에 매년 내야 하는 부동산세, 매달 납부하는 전기료와 천연가스 등 유틸리티 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8,000달러이지만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내 집 마련 시 추가 비용이 가장 비싼 지역은 하와이로 29,000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2위는 캘리포니아로 28,800달러에 달하고 3위는 매사추세츠로 26,3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는 25,600달러, 커네디컷은 23,5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뉴욕이 22,800달러를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서부 워싱턴주는 23,400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메릴랜드가 19,700달러인데 비해 버지니아는 17,700달러로 2,000달러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19,200달러, 텍사스는 18,000달러로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돌고 있는 반면 일리노이는 16,200달러, 조지아는 16,000달러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권총을 구입하며 마약 전과 사실을 숨기고 연방당국에 거짓말한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려면 수개월이 걸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도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아버지 재선에는 어떤 여파를 미치게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지의 재선을 망쳐버릴지도 모르는 말썽꾼 아들 헌터 바이든이 결국 3가지 형사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델러웨어 연방법정에서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입해 소지한 3가지 연방 형사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10월 총기 구입 신청서를 작성하며 자신이 마약 중독자가 아니며 불법 마약을 복용한 적도 없다고 거짓 진술해 총기를 구입한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짓 진술로 총기를 구입한 2가지 혐의와 마약 복용자로서 11일 동안 불법으로 권총을 소지한 혐의까지 3가지 중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델러웨어 형사법정에서 질 바이든 여사에게 기대어 유죄 판결이 선언되는 순간을 듣고 난 후 부인 등 가족들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성명을 통해 유죄 판결에 대단히 신망했으나 자신을 사랑으로 지지해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의 유죄 판결에 대해 아버지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나는 질과 함께 헌터가 강한 회복력으로 중독에서 벗어난 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항상 가족들과 함께 헌터를 사랑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최대 25년형의 징역형과 7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초범인데다가 불법으로 구입한 총기를 폭력범죄에 사용하지는 않아 투옥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선고 공판은 유죄 판결 120일 후인 10월 초에 나올 예정이어서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또다시 회자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올해 54살인 헌터 바이든은 그동안 마약 중독과 형수동 세 여인과의 연문, 외국 기업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아 무분별하게 돈을 뿌리는 등 갖가지 스캔들로 아버지를 수렁에 빠뜨려 왔습니다. 특히 아버지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5개월 캠페인에 돌입한 시점에서 헌터 바이든이 유죄 판결을 받고 과거 여러 가지 스캔들을 상기시키게 만들어 아버지의 재선을 망쳐버리지는 않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헌터 바이든은 당초 지난해 가볍게 처벌받고 넘기려고 연방검사 측과 사전 합의까지 했다가 연방판사에 의해 제동이 걸렸으며 데이비드 와이스 검사를 특별검사로 다시 임명하고 재판을 다시 진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어서 현직 대통령 아들에 대한 특혜 논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미국의 민간 부문 개인 사업체 중 23.2%가 창업 후 1년 이내에 파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사업체 4곳 중 한 곳이 운영 첫 해에 문을 닫았다라는 뜻이고 예년에 비해서는 2%포인트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워싱턴 DC의 창업 첫 해 실패율은 32.2%로 1위인 워싱턴주 40.8%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안혜렌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수 경제 위주의 미 경제에서 창업과 그곳에서 생기는 구매 파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2023년 창업 1년 이내 사업체의 23.2%가 파산했으며 전년 대비 8.5%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간이 장기화되면 사업 실패율이 반복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높은 가격의 압박을 더 오래 느낄수록 중소기업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특히 1년 이내 사업 실패율이 최고로 높은 곳은 워싱턴주, 워싱턴 DC, 아이다호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기준 워싱턴주는 1년 이내에 40.8%로 가장 높은 사업 실패율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워싱턴 DC는 32.2%, 이어 아이다호는 30.7%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랜딩트리의 조사에 따르면 워싱턴 DC 스타트업의 창업 첫 해 실패율은 32.2%로 전국적으로 23.2%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업 5년 후 워싱턴 DC의 실패율은 58.1%로 올라갑니다. 워싱턴 DC는 1년, 5년, 10년 실패율에서 각각 2위, 1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지역의 중간 가계소득은 10만 1,722달러로 미국 전체 평균 7만 5,149달러에 비해 훨씬 더 높음에도 스타트업의 실패율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워싱턴 DC의 높은 생활비가 스타트업 실패로 이어지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의 임대료는 미국 전역보다 약 550달러 비싸고 중간 주택 가격은 2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또한 의외로 적절한 조사나 합리적인 계획을 하지 않고 열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두 번째 조언입니다. 모든 스타트업은 창업 비용과 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지급 사이에서 1년 동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매출 감소를 견딜 수 있는 자체 자금 조달이나 후원자 또는 은행 대출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에게 비용 전담될 수 있는 자재 비용 상승과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져 이윤이 줄어들어 생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미국 창업 시스템이 주춤하며 폐업률이 상승하고 있다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스트레스 혹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데요. 이처럼 근육세포가 죽는 것을 막고 세포의 증식을 촉진케 하는 송편버섯의 효능이 밝혀졌습니다. 송편버섯의 배양액이 근육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한국 내 연구진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미영 기자입니다. 송편버섯이 근손실 예방과 치료를 위한 생물 소재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는 몸 가꾸기를 즐겨하는 청년층, 근감소증이 우려되는 중노년층 모두에게 희소식입니다. 송편버섯 균사체 배양액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스트레스에 근육세포가 죽는 것을 막고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파악했다고 한국국립생물자원관이 밝혔습니다. 송편버섯의 배양액이 세포사멸 촉진인자를 억제함과 동시에 세포사멸 억제인자를 활성화시켜 세포의 죽음을 막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관련 실험에서 송편버섯 배양액이 세포의 사멸을 촉진하는 카스파드3과 9의 단백질을 95% 감소시키고 사멸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2배 이상 증가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생물자원관은 송편버섯 배양액의 근육세포 보호 효과에 대한 특허를 지난달 출원했습니다. 지난해 송편버섯 배양액이 염증을 유발하는 산화질소 합성 요소를 90% 이상 억제하는 것을 확인해 특허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송편을 닮아 송편버섯이라 이름 지어진 이 버섯은 1년생으로 대가 없고 다 자랄 경우 지름이 15cm, 두께가 4cm 정도의 반원형 모양입니다. 흰색에서 황토색 또는 황갈색을 띠며 약용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해 북아메리카, 유럽, 필리핀, 중국, 일본 등에 분포하며 주로 죽은 활엽수에 무리를 지어 자라 인공적인 대량 배양이 가능합니다. 지원관 측은 이번 결과는 관심받지 못한 자생생물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한 좋은 예시라며 송편버섯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추가적인 효능과 활성물질을 밝힐 후속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7월에 영주권 문호에서는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최종 승인일이 무려 1년이나 대폭 후퇴하는 바람에 악몽을 겪게 됐습니다. 다른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의 대부분 범주에서는 일주일 내지 2개월 정도 느림보 진전됐습니다. 미국 이민을 신청 중인 한인들 가운데 제일 많이 몰려있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신청자들이 7월에는 기다림 고통이 전격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7월의 비자 블루튼에 따르면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에서만 유독 최종 승인일이 무려 1년이나 후퇴하는 바람에 악몽을 겪게 됐습니다. 취업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연속 오픈됐습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3년 3월 15일로 2개월 진전됐고 접수 가능일은 2023년 3월 22일로 5주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선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2월 1일로 약 1년이나 후퇴했고 접수 가능일은 2023년 2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이에 비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약 1개월 진전됐고 접수 가능일은 2021년 1월 8일로 3주 개선됐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최종 승인일은 2021년 1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로 2개월씩 나아갔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5년 10월 15일로 3개월 보름 진전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1년 11월 5일에서 동결된 반면 접수 가능일은 2023년 11월 1일로 2개월 나아갔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6년 5월 1일로 1개월 개선됐으나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0년 4월 1일, 접수일은 2010년 10월 1일로 각 1개월씩 나아갔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로 1주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08년 3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